우리는 매일 국가의 체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교육을 받고 도로를 달리고 병원을 찾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의 첫 장에서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국가는 시민이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과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고 아무런 규칙이나 권위가 없다면 결국 충돌과 폭력, 불안정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약속하고 제도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만든 겁니다. 토머스 홉스는 국가 없는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불신했고 절대 권력을 가진 리바이어던을 통해서만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존 로크는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는 제한된 권한만 갖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죠. 장자 그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자율적으로 국가에 위임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계급이 만든 억압장치로 봤습니다. 노동자들이 봉기하고 국가가 해체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본 것이죠. 유시민은 이 사상가들의 견해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국가는 시민이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그 국가는 시민을 지키지 못할 때 혹은 시민 위에 군림할 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국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그 존재의 이유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국가가 그 역할을 이룰 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용산 참사입니다. 철거민들은 개발로 인해 거주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옥상에 올라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갈등을 대화가 아닌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했고 그 결과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개발 이익, 자본, 행정 편애 앞에 시민의 생명과 권리가 무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시민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가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할 때 그 국가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국가는 과연 시민을 지키고 있는가? 국가가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할 때,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할 때,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을 때 우리는 그 국가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국가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국가란 시민이 스스로 만든 도구이며 그 도구는 시민을 위해 작동할 때만 정당합니다. 국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옳은 존재는 아닙니다. 국가는 시민이 만든 조직이며 시민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좋은 국가는 강한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단순히 제도를 따라 만들어진 이념형 국가가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태어난 국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불과 2년도 안 돼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이 확고해졌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 반감, 국가 안보의 절대적 가치, 체제 유지와 통치의 정당성 강화는 모두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 기술로는 마키아벨리를 추종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북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절대 목표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해놓고 나면 좋아할 것이란 말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다. 전쟁의 기억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에 강력한 보수주의 DNA를 심어놓았습니다. 이념형 보수주의는 단지 세금을 줄이고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와 다릅니다. 그것은 체제 자체를 지키는 것을 절대 가치로 삼는 생존형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어 억압되기 쉬웠습니다.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 사건, 폭력적 진압, 이런 모습들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국가가 전쟁 중이라는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진보 마이너스 보수의 대립,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극단적 온도차를
조금은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참칭 보수라는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이러한 우월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왜 여전히 국가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국가에 대한 비판은 때때로 금기시되는가? 그 답은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태어난 국가의 시민이라는 역사적 출발선에서 시작됩니다. 용산 참사를 비롯한 끊임없는 재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죽음은 안타까우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